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입니다. 이마무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너무 추워요. 아이 추워. 동친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계시죠? 오늘도 재밌는 썰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직장 내 빌런입니다. 두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최근 저희 팀에 입사한 지 약 1년 된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이 신입사원은 체격이 다소 크고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 하필 바로 제 옆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아침마다 대중교통을 약 1시간 정도 이용하고 출근하다 보니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땀 냄새가 퍼진다는 점입니다. 내근직 특성상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다 보니 냄새가 계속 신경 쓰이고 심지어 냄새 때문에 코가 헐어버릴 것 같아요. 참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지만 업무 집중에 방해가 될 정도라서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 상하지 않게 그 신입사원과 이야기해보면 저 나쁜 사람일까요? 감정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으면 좀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말했을 경우에는 감정 상하지 않게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을 상할 수 있으니 뭔가 약간 그런 중재해 줄 수 있는 좀 뭐 리드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말을 해보면 어떨까. 사실 이거 제 이야기인데요. 여름에 엄청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자기 냄새는 자기가 잘 인지가 안 되잖아요.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얘기를 해줘서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한참 만에 고민하다가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습관이 생긴 게 여름이 되면 티셔츠하고 양말 몇 개를 사무실에서 갖다 놔요, 제가. 그래서 출근하면 갈아입기도 하고 정말 옆에서 말을 안 해주면 본인은 잘 모른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냄새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스스로 이렇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빌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빌런이라고 해야 되나? 저라면 정말 엄청 미안해하면서 말을 할 것 같고 되게 좋은 제품 같은 거를 선물로 드릴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후배가 맨날 야근하는데요. 사무실에 혼자 10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저보다 일찍 퇴근한 날은 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들도 후배한테 왜 이렇게 야근하는지 모르겠다며 직접 한마디 하면서도 바로 위 선배인 저에게 자꾸 후배 잘 챙기라고 말하더라고요. 후배가 제가 안 챙겨준다는 등 뒤에서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다소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일을 시킨 적도 없고 일부러 안 가르친 적도 없고 제 업무 인수인계한 지 8개월 됐는데 일을 못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지 정말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일단 이분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 약간 감정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을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일단 현상 파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후배가 저렇게 뒤에서 말을 하고 다니는 건지 선배가 그냥 이렇게 할 이야기가 없어서 잘 챙기라고 하는 건지 정말 잘 챙겨야 되는 게 제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후배가 진짜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지 따로 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나면 아무도 행동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스티브 잡스가 항상 똑같은 청바지에 똑같은 검정 터틀넥 이런 것만 입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옷을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뭐 그것도 있고요. 또 밤새는 걸 안 들키려고. 실제로 뭐 스티브 잡스가 진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정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침부터 사소한 거에 너무 결정하는데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좀 에너지가 부족하고 집중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루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후배분이시니까 주니어라고 봤을 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모르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너무 많은 결정과 집중을 해야 해서 막상 정말 진짜 일을 하거나 오후쯤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또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더 그 충전된 시점에 야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프로세스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 만들 때 시니어들은 대체로 프로세스를 만들죠.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기에 다 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알죠. 이거 할 때 뭐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아는데 주니어들은 몰라요. 프로세스라는 게 시니어의 노하우를 주니어한테 알려주는 방법인 거죠. 프로세스만을 위해서 이제 만들면 복잡해지지만 실제로는 이 프로세스라는 거 처음 시작할 때는 체크리스트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거 할 때 이런 거 체크해야 돼.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할 때 뭐 체크해야 돼. 이 정도로만 시작해도 되는데 요거 정도만 만들어도 이 후배분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되고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오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3년차 팀장입니다. 우리 팀의 3년차 주임도 같은 동네에 삽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그 주임이 지각을 했는데요. 지하철이 연착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지각하지 않았고 열차는 연착되지 않아서 주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할 방법은 없고 속은 부글부글 거립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지하철 핑계를 대면서 자주 지각을 하는데요. 늦잠을 자느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번 지렁도 해봤는데 변하지 않네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자주 쓰면 안 되는 방법이기는 한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연착됐으면 연착 확인증을 가져오라고 한다던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지연됐는데 뭐 회의했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밀렸어요. 그러면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누구랑 회의했냐고 물어본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압박하는 것도 또 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를 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몇 번 있었나 그분이 지금 현재 이 똑같은 건으로 몇 번째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그분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플랜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그걸 또 이제 옆에서 같이 챙겨주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피드백을 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게 제일 효과가 높은데 대체적으로는 누가 말해줘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공감이 잘 안 되거나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팩트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분이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것들을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방법이 제일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화내죠. 많이 화내죠. 보통.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배가 아파서입니다. 저는 법인 카드가 없는데 선배 놈은 법카로 점심시간 퇴근 후 거래처 접대 명목으로 사적으로 맛있는 것도 잘 사먹고 다닙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거래처 미팅 나간다면서 본인 지인들 만나러 다니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팀장님한테 가서 말하는 게 최선일까요? 바른 길을 선택한다면은 팀장한테 말해야 되고 근데 팀장님도 이거 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용 사장님한테 말해야 돼. 그 돈에 제일 민감한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오너가 없는 회사면 어떡해요? 그러면 거기 파이낸스 팀에 CFO한테 맞는 정답일 수는 없는데 근데 옆에서 이러면 이제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중 8구는 이 보컬을 유용하셨다는 분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밥을 한 번씩 사요. 그래서 공범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좀 본 적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 함께 밥 먹었다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모른 척 하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고 그다음에 뭐 팀장이든 누군가에게 뭐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 그 전에 좀 필요한 거는 의도적으로라도 본인이 먼저 좀 투명해지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회의를 하거나 뭐 외부 미팅을 하거나 할 때마다 뭐 일정에도 잘 기록을 하고 회의록도 잘 남기고
네, 그다음에 이슈가 생겼으면 뭐 팔로우업도 하고 혹시나도 법인카드를 쓰게 됐으면 뭐 어떻게 누구랑 뭘 먹고 뭐 이런 것도 좀 더 투명하게 공유하고 하면 일단은 공범이 될 상황도 일단 피할 수 있고 이게 내가 점점 연차가 쌓이게 되면 우리 팀의 문화로도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주변에 많긴 하죠. 네, 법카 들고 있으면 네, 많이들 개인적인 용도로 쓰시죠. 이러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회사에서 내부 통제를 일단 처음부터 잘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가서 말해도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찝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제 행동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먼저 투명해진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야, 밥 먹자 이랬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혼자 빠지기도 그렇고 또 그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야근 수당 흔하죠. 그냥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수는 아니었고 동료들 중에. 저는 저녁을 한 달 내내 안 먹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야근 시간은 풀로 다 찍으면서 저녁 시간이 30분도 안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녁 먹으면서 일했다. 그래서 좀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를 처음 만들 때 항상 이제 고민되는 포인트가 해도 되는 거를 먼저 정할 거냐, 하면 안 되는 걸 먼저 정할 거냐. 이게 항상 고민되는 포인트이기는 한데 일단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정하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야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덜 끼치는 네. 거죠. 네. 다음 사연입니다. 저희 팀장님은 솔직히 일을 잘 못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여기저기 부서에서 좀 무시를 많이 당하시고 대표님도 자주 꼽을 주십니다. 불쌍하시긴 한데 다른 팀장님들이 왜 답답해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맨날 뭐 요청하면 까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팀 여자 과장님이 저희 팀장님을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데 저희 팀장님 남자시고요. 48세세요. 그녀는 35살이고요. 그 여자 과장님이 가끔 선을 너무 넘는 것 같아요. 이 과장님은 이 회사에서 10년 넘는 에이스라서 대표님도 잘 못 건드시는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좋고 일을 잘 하는 편이지만 한편으로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팀장님이 답답하긴 한데 한 번씩 무시당하면 좀 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사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두 분은 혹시 피터의 법칙 아세요? 아니요? 피터의 법칙. 피터? 피터 몰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저는 10년 전쯤인가? 10년 전쯤에 들은 건데 사람은 무능함을 입증할 때까지 승진한다. 이게 피터의 법칙이거든요. 무능함을 입증할 때까지 승진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승진할 때 보면 그 팀에서 일을 잘하면 승진하고 더 큰 조직에서 더 일을 잘하면 또 승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매니저라는 일 자체가 원래 이제 현업에서 하는 일과는 좀 다른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정작 리더가 될 때 리더에 대한 뭐 교육이나 뭐 경험이나를 하고 리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을 이제 갑자기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캐치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든 아니면 좀 뭐 체계가 갇혀 있거나 아니면 뭐 회사 조직 문화 자체적으로 뭐 리더십에 대해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면 뭐 내부든 교육을 시켜줄 텐데 그게 안 되면 계속 무능한 상태로 승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무능함의 총집합체가 돼서 회사에서 빌런이 되고 결국에는 승진은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능한데도 승진이 돼요? 승진이 되는 경우가 있죠.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또 승진이 되는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무능한 사람이라서 나중에 책임을 지우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팀장님도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과장님처럼 실제 과장님이거나 아니면 실제 현업 담당자일 때는 이 여자 과장님처럼 일을 너무 잘하셨을 수도 있는데
팀장이 되면서 팀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뭐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은 여전히 뭐 리더보다는 현업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 리더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무관심하고 잘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과장님도 뭐 몇 년 뒤에 팀장님이 되시면 네 그거를 못 느끼신다면 똑같이 지금 무시당하는 우리 팀장님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 누구요? 이분 10년차 직장인 작성자요? 작성자에게 바로 전 사연의 댓글. 네, 그냥 내 할 일만 하십시오. 그치. 근데 사연을 다시 꼼꼼히 읽다가 갑자기 딱 느낌이 온 건데요. 이분은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요? 작성자가요? 10년차 직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른 팀 쪽 여자 과장님 35살. 그럼 이 여자 과장님도 대충 10년 차잖아요. 질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여자 과장님이 글 쓰는 분보다 잘하는 것 같고 우리 팀장님이 이 여자 과장님한테 혼나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불편하고 본인 스스로 이 여자 과장님과 본인을 비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갑자기 왔습니다. 오, 말 돼요. 그러네요. 이분도 10년 차, 여자 과장님도 대충 10년 차. 저 사람 여자 과장님은 스스로 잘나서 나가고 계신 거고 근데 자기가 못 나가는 이유를 보면 팀장님 탓은 그렇죠. 네, 그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네. 느낌 온다. 촉이 왔어요. 저기 오늘도 함께 해주신 조지 이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